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FTA 협정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우리 농가의 피해가 적지 않은데요.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피해 보전 직불제와 폐업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4개의 품목이 해당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김순균 기자가 김제시를 취재했습니다. FTA 체결 이후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포도나 블루베리를 주로 재배하는 전라북도 김제 지역 농민들은 중국과 및 미국과 체결한 FTA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몰려드는 수입 농산물에 망연자실한 심정입니다. 특히 정부가 FTA 실행 이후 피해 농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전에 지금 보면은 이 직불금이 우리 농가한테 연양제로 한 대씩 주고 많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가요. 왜 그러면 별 직불금 나와도 그 작년에 나와서 봤지만 그 많은 그 덕을 못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피해 보전 직불제는 FTA 협정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범정부 국가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충실히 해 나가야 되는데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이 반영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보면 이 범정부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우리 읍면동사무소에서 생생한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수렴을 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 방법을 모색해서 그렇게 건의도 할 것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작 이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행정 관계자들도 보상 제도의 한계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어 보다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오늘 열린 전북도의회 제333회 정례회에서 교육부와의 갈등과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아직 뚜렷한 해결책은 없는 듯합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와의 갈등과 누리과정 예산 마련성 등을 놓고 전북교육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전북도의회 양용모 교육위원장은 9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승환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부와의 마찰과 누리과정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월 실시한 전라북도 교육정책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북교육청의 정책 중 가장 잘 못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도민들의 27.1%가 교육부와의 갈등을 그 바로 다음으로 누리과정을 꼽았다 말했습니다. 이어 전북의 교육방향과 전반적인 평가에서 잘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32.1%나 된다며 교육부와의 마찰로 생기는 갈등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관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38.9%이다며 교육청의 정책 홍보가 부족하거나 도민과의 소통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김승환 교육감은 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도민과의 소통 문제와 관련해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날 도정 질문이 이어지는 동안 도의회 본회의장 앞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배제한 교육청 추경예산 심의를 중단하라는 피켓 시위를 펼쳤으며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전북도청에서 KLN 유희광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등으로 2년간 중단됐던 전라북도 전주시 대표적인 절기 행사 단오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9일과 10일 이틀간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단오축제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전주 덕진공원 일대에서 펼쳐지는 단오축제는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 행사와 화려한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창포물에 머리 감기, 조격 체험 등의 체험 행사가 마련돼 있고 전주시 33개 동이 참여하는 씨름대회와 그네뛰기, 윷놀이가 시민 참여 경연대회로 열립니다. 이번에 열린 단오 행사는 문화도시 전주의 전통을 이어가고 시민의 삶 속에서 의미 있는 세시풍속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온 축제로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돋보이는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전주시 문화관광 관계자는 전주 단오 행사가 전주 시민들과 한화돼 열리는 축제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즐길 수 있는 축제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택시 과잉 공급으로 지난 2013년 이후 개인 택시 면허 발급을 중단한 상태인데요. 이번에 광주시가 20년 이상 무사고 법인 택시 운전사들을 대상으로 개인 택시 면허 구입을 위한 융자 지원에 나섭니다. 시가 개인 택시 양수 지원 사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성지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일반 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 종사자의 개인 택시 면허 양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함께 개인 택시 면허 양수 융자 지원 특례 보증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7일 오전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시의회, 광주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 신한은행과 함께 개인 택시 면허 양수 융자 지원 특례 보증제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일반 택시 회사에서 20년 이상 무사고로 종사해도 개인 택시 면허를 받지 못하는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개인 택시 면허 양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광주 지역 택시는 1268대가 과잉 공급돼 지난 2013년 10대의 개인 택시 신규 면허가 발급된 이후 면허 발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번 체결로 일반 택시 20년 이상 무사고 운수 종사자는 최대 8,100만 원 한도로 특례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KLN 김성지입니다. 제331회 전주시의회 정례회가 지난 8일을 시작으로 24일까지 17일간 열립니다. 2016년도 추경 예산안과 탄소산업 관련 개정안 등 다양한 안건들이 논의됐습니다. 김순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의회 제331회 정례회가 8일부터 24일까지 17일간 열립니다. 이번에 열리는 정례회는 2016년도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및 소각자원센터 위탁안, 탄소산업 관련 등 다양한 안건들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날 박형규 의장의 개회사와 함께 이경신 의원의 전주시 문화의 집 민간 위탁 운영의 문제점과 오평근 의원의 국제 슬로시티 재인증에 관련된 후속 대책에 대한 5분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경신 의원은 문화의 집이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수가 다른 동에 비해 월등히 적다는 것을 보아도 효율성이 맞지 않다며 문화의 집 운영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오평근 의원은 국제 슬로시티 재인증에 따른 후속 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발언하며 슬로시티 관련 마스터 플랜 조속 수립 및 관광객을 위한 대규모 주차장 조성, 원주민 자치행정 개선 등 개편 사항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논의되는 2016년도 1차 추경 예산안은 1,216억 원이 증감된 1조 4,619억 원으로 시의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난 5월까지 체납 상하수도요금 강력 징수에 나섰는데요. 당초 목표액인 8억 원보다 4억 원을 초과한 12억 원의 체납 요금을 징수했습니다. 전주시는 고질 상습 체납자의 주소지와 사업장 등 현지 방문을 통해 납부를 독려해 목표액을 훌쩍 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일 체납자 5명 이상 방문하기, 일일 40세대 이상 단수 개고하기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고질 상습 체납자에게 수도요금을 체납하면 단수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등 발로 뛰는 현장 징수 활동을 전개한 결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는 향후에도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를 위해 재산 압류 등을 실시하고 소액 단순 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 징수 독려와 단수 처분을 병행하는 등 체납으로 인한 세입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방식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이 화상병 방제를 위해 이번 달까지를 중점 관리 기간으로 정했는데요. 농가에 약재를 공급하고 지속적인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완주군은 지난 5월 중순 경기도 안성의 한 사과과수원에서 화상병이 확진됨에 따라 화상병 예방 및 유입 차단을 위해 6월까지 화상병 중점 예찰 기간으로 정하고 예찰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화상병은 한 번 걸리면 치료 방법이 없고 식물방역법상 최상위로 분류되고 있어 국가에서 관리하는 병해충입니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안성과 충남 천안, 충북 제천 지역에서 발생해 43개 농가가 폐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화상병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기온이 오를수록 전파 속도가 빨라지는 특성이 있어 지금 시기에 더욱 세심한 예찰과 관리가 절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술보급과 관계자는 농업인들에게 농기구 소독과 묘목 관리 등 관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치아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직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볼링과 비슷한 스포츠로 뇌성마비 장애인을 위해 고안된 특수 경기인데요. 지난해 충남을 시작으로 제2회 전국 보치아 선수권 대회가 지난 7일 전라북도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유희광 기자입니다. 제2회 전국 보치아 선수권 대회 개회식이 지난 7일 전라북도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8일부터 시작되는 보치아 선수권 대회는 장애인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 닦아왔던 기량을 선보이고 선수들 간의 우정을 다지는 화합의 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긴장이 돼서 첫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하는 마음으로 그 경기에 들어가는 걸로 하는 거에 중심을 가졌습니다. 제2회째를 맞는 대회에서는 전국의 총 139명의 선수들이 참여해 경기를 통해 용기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어감에 따라 삶의 희망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여러분들이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보치아는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도 당당하고 멋진 삶을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8일과 9일에는 BC1에서 BC 4등급의 예선 경기를 비롯한 16강, 8강, 4강 경기가 10일에는 4강과 결승 경기가 치러집니다. 한편 장애 정도가 심한 선수들을 위한 스포츠인 보치아는 장애인 경기 종목 가운데서도 전국적으로 등록 선수가 500명 정도에 불과한 특수 종목임에도 올림픽 대회 7회 연속 우승을 차지하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염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